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분야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 형식으로 짜여 있는데요. 다른 영어 인증 시험에 비해 매우 논리적이고 전형적인 틀이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플은 인터넷 기반으로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는 IBT 형식인데요. 총점은 120점으로 총 시험 시간 4시간 동안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4영역을 평가합니다. 토플은 시험 도중에 노트 테이킹이 가능한데요. 노트 테이킹을 잘하는 것이 토플 시험을 잘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전에 연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른 영어 인증 시험에 비해 특별한 요령으로 단기간 점수 향상이 어려운 토플. 영어의 4대 영역을 고루 평가하는 만큼 꾸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토플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봤는데 사실 토플만의 시험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 시중에 나가보면은 물론 토익이 대세지만 토플 강좌도 상당히 많이 늘고 학원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렇죠. 우리 두 분 학생은 토플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궁금하네요. 전 사실 영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토플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정해진 시간까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학생들 아무래도 다급한 마음에 학원을 많이 찾아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대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어 실력 향상이고 또 이어서 또 토플 시험이라는 그 형식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 학생들은 그런 부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플이라는 시험이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틀에 맞춰서 어떤 형식에 맞춰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학원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래요? 저는 CBT를 봤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서 한참 보다 보니까 툭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요령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윤정은 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학원 좀 다녀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토플 학원을 다녀본 경험은 없는데요. 예. 한 가지 학원을 찾으실 때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꼭 영어 실력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나서 토플에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토플 학원에 가서 영어 실력을 늘기를 바라면 안 되고요. 토플 학원 가서는 그 토플 시험 각각에 대한 형식에 대한 노하우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학원에 찾으셔야지 학원을 가서 내가 점수를 막 능력을 올려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원을 찾으면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토플은 영어가 제1 언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시험인데 여러 가지 학원을 가보면 단지 원어민이라는 미국 사람이라는 영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선생님으로 임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토플 시험을 정식으로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한다면 선생님을 고르실 때는 정말 토플에 대한 노하우나 요령 같은 게 정말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선생님을 찾는 게 되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원은 그냥 그 보조적인 역할로 국한시켜라. 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리딩, 독해를 잘해야지 고득점에 그렇죠, 네. 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강성애 씨 같은 경우 이 리딩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래도 리딩이 제일 숨막히는 영역이에요. 아무래도 네. 지문이 너무 길고 그렇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질문들도 굉장히 많아서 일단 그냥 턱 하는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식상한 답변이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긴 지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토플 시험에 좀 더 집중을 하자면 보통 학생들이 단어집부터 붙잡고 이제 토플이 요구하는 전문 용어, 학술 용어를 익히기에 급급한데 먼저 지문을 풀어보라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답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동사를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다 하는 그런
핵심적인 동사들을 먼저 뽑아내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한 뒤에 그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자기가 이제 겁먹지 않을 수 있게 알아뒀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명사들을 외우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강성애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이것이 리마인드가 되는데 영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기초부터 차근차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윤정원 씨 같은 경우는 리딩, 숨 턱 막히는 리딩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숨이 턱 막혔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습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실용적인 영어 능력이 아닌 이렇게 학술적인 영어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뭐 지리, 과학, 심리에 대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냥 단어를 외우거나 답을 맞추려는 그런 목표가 아닌 이 지문을 정말 내용면으로 이해를 해서 선 지식이 조금 있다면 실제로 토플을 봤을 때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 내가 미리 알고 있던 과학적이나 뭐 심리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지문을 읽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쉽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아는 만큼 보이고 그렇죠. 아는 만큼 리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 리딩은 그래요. 뭐 열심히 읽고 좀 지문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네. 참 좋겠다라는 조언이었고 라이팅. 정말 한국 사람에게 제일 힘든 점이 라이팅이에요. 아이 적고 그냥 가만히 계시죠. 이렇게. 네, 그냥 그 문형을 막 외웠는데 정말 저도 시험 보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라이팅이거든요. 어떠셨어요? 라이팅은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거를 좋아해요. 이렇게 들으시면 상당히 짜증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뭐. 저는 괜찮습니다.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영국의 교육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이 읽고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소설로 적으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재미있게 썼었는데 토플을 막상 보니까 제 마음대로 쓰고 제가 즐거운 대로 쓰는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정확한 형식이 있고 또 써야 할 전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CBT를 공부했을 당시에 토플 예제 185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반 입장들을 외워보고 또 각 에세이가 요구하는 형식들이 있거든요. 정말 토플 에세이는 가장 기본적인 에세이 형태예요. 그래서 서론, 첫째, 둘째, 셋째, 본론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각 문단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 문장들을 익혀두고 또 그 문단에 맞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토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형식은 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시험 공부에 요령을 부리지 말고 전공 돌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우리 옆에 또 우리 윤정은 학생은요? 저는 여기는 성혜 씨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책도 많이 안 읽고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토플 시험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좀 노하우를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성혜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그 형식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할 때 그 형식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나는 이 형식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해놓고 그 틀에서만 글을 적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 하고 점점점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세 줄이 쓸 건데 이 형식은 이것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주제만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해보면 그 촉박한 시간 안에서도 좀 읽는 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토플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정말 몇백 개의 에세이를 읽고 채점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고득점을 하려면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쓰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 학생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느낀 것은 두 분 학생이 정말 말을 잘하신다. 한국말을 그렇죠. 정말 논리적 논리적으로. 기승전결이 정확한데 그럼 그 토플에 있는 그 스피킹과 또 리스닝이 남았는데 스피킹은 뭐 잘하실 것 같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마스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피킹과 리스닝은 어떻게 정복하셨습니까? 우리 강성애 씨부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 생활했던 그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외국에서 산 경험이 없는데 억울하네. 그럼 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쉽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 외국으로 나가실 수 없는 분들께서는